어머니, 그 집 한 돈 우리랑 반반 나눠야죠. 혼자 다 쓰시면 천벌 받아요. 오늘은 평생 피땀 흘려 장만한 아파트 명의가 자기들 것인 줄 알고 시어머니를 비오는 날 내쫓으려다 오히려 단 한 푼도 건지지 못하고 쫓겨난 뒤에도 정신을 못 차리고 시어머니의 뒤통수를 치려 했던 어느 뻔뻔한 며느리와 아들의 기막힌 사이다. 참교육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어머니, 그 집 한 돈 우리랑 반반 나눠야죠. 혼자 다 쓰시면 천벌 받아요.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아들 내외의 오만방자한 콧대를 꺾어버리고 그들을 길거리에 나앉게 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저는 평생을 바쳐 일군 제 재산을 지켜낸 후 조용하고 쾌적한 외곽의 고급 실버타운에 입주했습니다. 그곳에서의 삶은 그야말로 제2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영양사가 정성껏 짠 식단으로 남이 차려주는 따뜻하고 정갈한 밥을 먹었고, 오후에는 아름답게 조성된 정원을 산책하거나 또래 노인분들과 담소를 나누며 평화로운 일상을 만끽하고 있었죠. 더 이상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숨죽여 지낼 필요도, 아들놈의 무심함에 가슴을 칠 일도 없었습니다. 반면 제 집을 날로 먹으려던 아들 내외의 삶은 철저하게 시궁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제가 아파트에서 그들을 쫓아낸 후 그들은 수중에 남은 돈을 탈탈 털어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짜리, 창문엔 새까만 곰팡이가 슬고 화장실에선 시궁창 냄새가 역하게 올라오는 비좁고 습한 반지하 방으로 쫓겨났습니다. 평생 제 등골을 빼먹으며 고급 아파트에서 호의호식하던 며느리는 그 끔찍한 환경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매일 밤 축축한 반지하 장판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퉁퉁 불어 터진 컵라면을 씹어 삼키며 오빠는 왜 바보같이 가만히 있냐, 당장 가서 그 노인네 멱살이라도 잡고 뺏어오라며 남편의 머리채를 쥐어뜯고 악다구니를 썼습니다. 자기들이 저지른 패륜은 까맣게 잊은 채 그저 제 돈을 가로채지 못한 억울함에 매일 밤 분통을 터뜨렸던 것이죠. 그러다 기어코 그 독사 같은 며느리가 제 뒷조사를 하여 제가 머무는 실버타운 주소를 알아내고야 말았습니다. 화창한 어느 날 오후, 제가 실버타운 1층에 있는 고급스러운 카페에서 지인분들과 우아하게 커피를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을 때였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거칠게 열리더니 눈에 핏발이 선 며느리가 씩씩거리며 걸어와 제가 앉아있던 테이블을 쾅 하고 내리치며 악을 썼습니다. 어머니, 그 집 한 돈 우리랑 반반 나눠야죠. 혼자 다 쓰시면 천벌 받아요. 실버타운에 조용하던 카페 안은 순식간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듯 조용해졌고 모든 사람의 시선이 저희 쪽으로 쏠렸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자식 앞길은 시궁창에 처박아 놓고 혼자만 실버타운에서 호강하니까 그 비싼 커피가 목구멍으로 잘도 넘어가냐며 입에 담지도 못할 폐악질을 부려댔습니다. 저는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천천히 찻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은 뒤 며느리를 향해 얼음장처럼 차갑게 쏘아붙였습니다. 내가 내 명의로 몰래 대출받으려다 걸려서 쫓겨난 게 천벌받을 짓이지. 내가 평생 식당 바닥에서 뼈 빠지게 일해서 산 내 집 팔아 내 노후 즐기겠다는데 내가 대체 무슨 상관이냐? 너희가 그 축축한 반지하 방구석에서 시켜먹는 그 치킨값이 바로 내 피눈물 값이다. 당장 내 눈앞에서 꺼지지 않으면 경찰을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제 싸늘하고 단호한 호통에 며느리는 분을 이기지 못하고 씩씩대다가 결국 신고를 받고 출동한 실버타운. 건장한 보안 요원들에게 양팔이 결박된 채 짐짝처럼 질질 끌려나갔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발버둥 치며 끌려가는 며느리의 꼴은 그야말로 비참함의 극치였습니다. 하지만 독사 같은 며느리는 거기서 포기할 위인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뒤부터 동네 맘카페와 실버타운 온라인 익명 게시판에 저에 대한 아주 끔찍하고 악의적인 헛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저 자식 누구야? 어머니, 설마 그 나이에 연애하세요? 우리 돈 저놈한테 다 주려고. 며느리가 퍼뜨린 소문의 내용은 참으로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히는 내용이었습니다. 제가 중증 치매에 걸려 사리 분별을 못하는 상태인데 웬 젊은 남자 제비족에게 단단히 미쳐서 집한 돈과 남은 재산을 모조리 그 남자에게 갖다 바치고 있다는 말도 안 되는 찌라시를 매일같이 도배하다시피 올렸습니다. 그녀의 검은 속내는 뻔했습니다. 어떻게든 대중의 여론을 조작하여 저를 정신 나간 금치산자로 몰아간 뒤 법적으로 제 재산 관리권을 박탈하고 본인들이 보호자 행세를 하며 제 남은 돈을 모조리 뜯어낼 아주 악랄한 작정이었죠. 그녀는 소문의 신빙성을 더할 증거 사진을 찍기 위해 새까만 선글라스 그리고 마스크로 얼굴을 칭칭 감싸고 마치 범죄자처럼 매일같이 실버타운 로비를 어슬렁거리며 저를 몰래 염탐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실버타운 1층의 조용한 VIP 면회실에서 제가 30대 초반에 아주 훤칠하고 깔끔한 정장 차림을 한 청년과 마주 앉아 환하게 웃으며 다정하게 손을 맞잡고 서류를 확인하는 모습을 그녀의 두 눈으로 직접 발견한 겁니다. 며느리는 그 순간 드디어 꼬투리를 잡았다는 듯 눈이 뒤집혀 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카메라를 들이밀며 찰칵찰칵 요란한 셔터 소리를 내면서 면회실 문을 발로 차듯 박차고 들어오며 미친 듯이 소리쳤습니다. 저 자식 누구야? 어머니, 설마 그 나이에 연애하세요? 우리 돈 저놈한테 다 주려고 진짜 제비놈팽이한테 홀려서 노망이 나도 단단히 났다며 그 돈을 저 젊은 놈한테 다 넘기기 전에 며느리인 자기가 법적으로 막아야겠다며 방방 뛰고 난리를 쳤습니다. 당장이라도 스마트폰으로 찍은 영상을 인터넷에 뿌리겠다며 저를 협박했죠. 바로 그때 제 맞은편에 차분하게 앉아있던 청년이 안경을 지적으로 치켜올리며 아주 낮고 차분하지만 뼈가 있는 지적인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함부로 입 놀리지 마시죠. 저는 김 여사님의 모든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최 변호사입니다. 그 한마디에 방방 뛰던 며느리의 표정은 마치 돌덩이처럼 그 자리에서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입은 반쯤 벌어진 채 멍한 표정이었죠. 사실 그는 제가 오래전 식당 일을 하며 푼돈을 모을 때부터 남몰래 10년 넘게 후원해오던 보육원 출신의 아주 유능하고 똑똑한 변호사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 가방에서 아주 두툼한 황금색 서류 봉투를 꺼내더니 사색이 된 며느리 얼굴 바로 앞에 던지듯 매섭게 내밀며 말했습니다. 방금 전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 그리고 지속적인 스토킹 처벌법 위반에 대한 모든 체증과 증거 수집을 방금 당신이 들이민 카메라 영상까지 포함하여 완벽하게 완료했습니다. 이 안에 들어있는 건 당신을 향한 접근 금지 가처분 신청서와 형사고소장입니다. 감옥에 들어가서 콩밥 먹기 싫으시면 지금 당장 여사님 반경 100m 밖으로 영원히 꺼지시죠. 다음번엔 경찰서 유치장에서 뵙게 될 겁니다. 변호사의 서슬 퍼런 경고에 며느리는 마치 유령이라도 본 사람처럼 사시나무 떨듯 온몸을 바들바들 떨더니 죄송하다는 말조차 꺼내지 못한 채 스마트폰을 떨어뜨릴 뻔하며 도망치듯 허겁지겁 실버타운을 빠져나갔습니다. 엄마, 저 여자가 시켰어요. 사실 저 여자가 엄마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으로 다 날렸단 말이에요. 변호사를 통해 정식으로 고소장이 접수되고 내용 증명이 그들의 반지하 집으로 날아간 지 일주일 후 오랫동안 골마있던 끔찍한 고름이 결국 터지고야 말았습니다. 하늘에 구멍이라도 뚫린 듯 비가 억수같이 쏟아지며 천둥 번개가 치던 늦은 밤이었습니다. 평생을 며느리 치마폭에 돌돌 쌓여 줏대 없이 살던 바보 같은 아들놈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빗물과 진흙투성이가 된 채 술에 잔뜩 취해 실버타운 현관 로비 앞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는 경비원의 제지에도 불구하고 제 바짓가랑이를 덥석 붙잡고 바닥에 엎드려 짐승처럼 오열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초지종을 들어보니 기가 막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며느리는 과거 제가 아파트에서 그들을 쫓아내기 훨씬 전부터 이미 제 방을 뒤져 제 인감도장과 신분증을 몰래 훔쳐내어 불법 사채업자들에게 억대의 사채를 끌어다 쓴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그 엄청난 돈을 사기꾼들이 운영하는 불법 리딩방 작전 주식에 몰빵으로 투자했다가 단 며칠 만에 휴지 조각으로 만들어버려 빚더미에 앉은 상태였던 것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문을 두드리며 칼을 들고 찾아오는 사채업자들의 빚독촉에 시달리다 못해 이제는 사문서 위조 및 사기 혐의로 경찰의 정식 소환 조사까지 받게 생기자 그제야 겁을 먹은 아들이 며느리의 모든 끔찍한 만행을 제 앞에 털어놓으며 엎드려 빌었던 것입니다. 엄마, 저 여자가 시켰어요. 사실 저 여자가 엄마 몰래 대출받아서 주식으로 다 날렸단 말이에요. 찌으며 비는 아들을 보며 제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지만 저는 차갑게 그 더러운 손을 매정하게 쳐냈습니다. 자식 농사 이따위로 망친 건 내 탓이라 죽어 마땅하지만 내가 저지른 그 더러운 업보는 내 스스로 치워라. 인감 도둑질의 사문서 위조까지 서슴지 않는 그런 끔찍한 범죄자를 나는 단 1초도 내 며느리로 둘 생각이 추호도 없다.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라. 저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로비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흠뻑 젖은 채 절망을 안고 반지하로 돌아간 아들은 방구석에서 여전히 남탓만 하고 있는 며느리의 얼굴에 젖은 이혼 서류를 갈기갈기 찢어질 듯 집어던졌습니다. 며느리는 아들이 끝까지 자기를 지켜주지 않고 배신했다며 눈을 허옇게 뒤집고 소리를 지르더니 집안에 남아있던 유일한 재산인
낡은 브라운관 TV와 화장대, 거울을 둔기로 모조리 때려 부수며 제정신이 아닌 미친 사람처럼 발악했습니다. 방 안은 온통 깨진 유리 파편과 피투성이로 변했습니다. 이 지독하고 처절한 몰락과 비참함이 탐욕에 눈먼 그들이 맞이한 진짜 현실이었습니다. 더 이상 그들 인생에서 제기할 수 있는 희망의 불씨는 단 1%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김 여사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 집행할 시간이 됐습니다. 아들 내외가 제가 판 아파트 돈에 눈이 멀어 미쳐 날뛰며 서로를 원수처럼 물어뜯고 파멸해 갈 때 저는 아주 조용하고 평온하게 최 변호사의 고급스러운 사무실 소파에 앉아 간 내린 따뜻한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사실 미쳐 날뛰는 며느리도 바보 같은 아들도 전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엄청난 비밀이 하나 더 숨겨져 있었거든요. 그것은 바로 10여 년 전 지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난 제 남편이 눈을 감기 전 오직 저에게만 몰래 남겨주고 간 진짜 유산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사무실 한편에 있는 육중한 철제 금고의 다이얼을 돌려 문을 열더니 아주 낡고 모서리가 다른 누런 서류 봉투 하나를 조심스럽게 꺼내어 제 앞 탁자에 놓으며 단호하면서도 기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돌아가신 아버님께서 남기신 진짜 유산 집행할 시간이 됐습니다. 그 봉투 안에 든 것은 1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자신의 시골 고향 구석에 혹시 모를 훗날을 위해 남겨두었던 아주 조그맣고 볼품없는 잡목림 과수원 땅의 등기 권리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상 일이란 참으로 알 수 없는 것이 쳐다보는 사람조차 없던 그 쓸모없는 맹지 땅이 이번에 정부의 대규모 지방 도로 확장 및 신도시 연결 핵심 상업구역으로 수용 결정이 나면서 토지 보상금만 무려 15억 원이라는 엄청난 거액이 책정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벼락을 맞을 확률의 행운이 찾아온 것이죠. 며칠 뒤 동네에 이빠른 부동산 중개업자들과 지인들 입을 타고 이 소문이 일대에 쫙 퍼져나갔습니다. 사채업자들에게 쫓겨 반지하 방에서조차 짐을 싸서 야반도주하듯 쫓겨나던 며느리는 우연히 길거리에서 그 소식을 전해 듣고는 눈알이 튀어나올 듯 놀랐습니다. 그녀는 며칠을 굶어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다 찢어진 옷을 걸친 채 혹시라도 그 15억에서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눈물을 짜내며 실버타운으로 미친 듯이 전력 질주에 달려갔습니다. 어머니, 제가 다 잘못했다며 무릎을 꿇을 작정이었죠. 하지만 그녀가 헐떡이며 도착했을 때 제 방은 이미 먼지 하나 없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며칠 전 그 엄청난 보상금을 현금화하여 깔끔하게 챙긴 뒤 평생의 한이었던 따뜻하고 물 맑은 남쪽 바닷가 마을로 미련 없이 거처를 옮겨버린 상태였습니다. 텅 빈 실버타운 복도에 주저앉아 멍하니 허공을 바라보며 허탈함에 눈물을 흘리던 며느리. 그녀의 시야로 누군가의 검은 구두 두 켤레가 들어왔습니다. 고개를 들어보니 그녀 앞에는 15억 원의 용돈 봉투 대신 사문서 위조 및 사채 사기 미수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높이 치켜들고 온 험악한 인상의 형사 2명이 서 있었습니다. 철컥 하는 쇳소리와 함께 차가운 수갑이 손목에 꽉 채워진 채 복도가 떠나가라 절규하는 며느리의 처절한 비명소리를 뒤로하고 저는 지금 눈부시게 푸른 남해에 탁 트인 바다를 바라보며 아주 여유롭게 꽃차를 마시고 있습니다. 탐욕에 눈이 멀어 키워준 부모를 버리고 돈만 줬던 자들의 끝은 결국 이처럼 차갑고 씁쓸한 지옥일 뿐입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공감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